여러분, 오늘은요 조금 재밌는 무기 체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직 키네틱 에너지, 물리력만으로 빵 돌파를 해서 여러분들 이제 히트킬에 대한 개념이 지대공 미사일, 대탄도탄 미사일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대전차 히트킬 미사일 로사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요, 전차를 그냥 물리력으로 망치로 꿍 때리듯이 오직 키네틱 에너지로 무력화를 하는 미사일, 이 로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전차는 1차 대전에 등장을 해서 거의 전장의 공포심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전에서 기동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전차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 체계죠. 자, 1차 대전부터 발전한 이 전차는요, 이제 엄청난 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는 포를 실어서 이동을 해서 발사하는 느린 대포의 수단처럼 여겨졌는데, 이제는 적진을 기동해서 뚫고 들어가서 적의 고착된 전선을 뚫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가 됐죠. 자, 이에 따라서 전차의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바로 그 전차가 상당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전차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들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차는요, 중장갑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부 포탑은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드론이 보면 이 탱크 뚜껑을 따는 전략들을 많이 하죠. 특히 전차의 상부는 항공기의 공중 공격으로부터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부대 방어에는요, 늘 이 지대공 무기 체계가 쫓아다니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천마 시스템이 바로 지대공 이동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련은요, 야, 이거 기동 방어가 중요하구나. 기갑부대가 이동을 할 때 이 기갑부대의 기동 대공 방어를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양한 지대공 무기를 개발을 했죠. 그래서 소련은 나토의 항공 전력에 대해서 다양한 지대공 무기 체계로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봐라. 70년대 말에 대전차 무기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생각을 했죠. 특히 A-10 공격기에서 사용할 대전차 무기 체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81년도에 이 링 템코 보트를 줄여서 LTV, 이 소형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을 체결을 했는데요. 미 공군이 계약한 이 무기는요, 폭약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보통의 미사일하고는 달리 오직 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초고속 미사일, 줄여서 하이 벨로시티 미슬 HVM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이 HVM은요, 고체 로켓 모터를 이용해서 마 4.4라는 엄청난 속도로 탄체를 날리게 되는데요. 한번 발사된 미사일은 회전을 하면서 안정화되고 추력 방향을 조절해서 비행 경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는 적외선 센서가 있어서 표적을 획득하고 비행 경로를 통해서 타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표적의 경우는요, 레이저 유도 링크를 통해서 방향 조정이 일어났고요. 미사일 앞에 이제 중금속으로 된 탄자가 있는데, 이게 전차를 때려서 관통을 해가지고 이 충돌에 의해서 파괴를 시켜버리는 원리입니다. 요걸 이제 히트킬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HVM이 1983년 3월 유도 시험 비행이 성공하면서 1984년 10월부터 미 육군과 해병대가 지상 발사용 무기로 요거를 이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때 처음 개발을 했던 미 공군은 HVM을 A-10에 적용하는 거는 무리라고 판단을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중에서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유도를 하기도 좀 어려웠기 때문에 A-10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 육군과 미 해병대의 경우는요, 공대지 무기에서 지대지 무기로 개념을 바꾸면서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진 무기 체계였습니다. 특히 미 육군은요, 기존에 사용하던 토 대전차 미사일을 한번 요 키네틱 운동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볼까라고 고민을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미 육군은 이제 토가 단점이 있었잖아요. 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유도하면서
와이어로 이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요게 조금 그 사수들의 생존성의 토가 좀 안 좋아서 요거를 첨단 대전차 무기 체계를 바꿔보자. 그래서 이 가시선 대전차 무기라는 뜻의 이 로사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사트는요, 2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차량 탑재 대전차 유도 미사일로 시작을 해서 히트킬의 원리로 했었고요. 이때 사거리가 한 5km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0년 6월에 이 시작이 됐지만 92년에는 시연 기술이 좀 프로그램이 축소가 됐었고요. 96년에는 미 국방부가 프로그램을 아예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이게 상당히 전장에서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이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97년 11월 첨단 개념 기술 시연이라는 ACTD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 LTV는 이 보랄 보호트 회사가 바뀐 상황이라서 록히드 마틴이 보랄 보호트의 미사일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록히드 마틴은 이 로사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요. 2002년 이 로사트는 MGM-166이라는 재식명까지 부여받았었어요. 로사트 개발 초기에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이나 XM8, AGS 등 차량에 탑재를 할 계획이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소련이 붕괴가 되고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의 전차를 때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개발한 거는 오직 소련의 무지막지한 저 전차들을 깨기 위해서 키네틱 에너지로 전차를 하나하나 깨기 위해서 했는데 소련이 무너져 버렸어. 미국도 이제 서서히 군비 축소를 하자. 군비 축소를 하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이 무기 체계가 너무 중량이 무거워서 일단 항공 수송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적재량을 줄여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험비에 한번 탑재를 해보자. 그래서 험비에다가 네발을 탑재해서 한번 써보기로 한 거죠. ACTD를 통해서 이제 생산 단계에 도달을 하니까 2003년에 미 육군은 이 로사트 차량 12대랑 미사일 144발을 받았어요. 미 육군의 인도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운용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전술적 제약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이유가 있었지만 이 로사트는요, 험비에 탑재를 할 경우에는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기동성을 추구했지만 사실 기동성이 별로 없었고 범용성도 높이려고 했지만 무게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범용성에서도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으로 여러 가지 예산 압박이 있었던 미 육군은 결국은 2004년에 이 로사트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됩니다. 물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었고요. 주변에 철판이나 패널도 제거하고 차량 운전석 그 조수석 이런 것도 막 떼고 하면서 진짜 무게를 줄이기 위한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산의 압박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보진 못했지만 이 로사트가 주는 의미는요, 전차를 운동 에너지로도 완전히 격파해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3차원 공중 공간에서는 날아오는 탄도탄을 히트킬로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로 군사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나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감사합니다.